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어폰을 리뷰를 해 드릴 텐데요. 이것은 사실은 저한테 제 개인 회사 프리비전스로 의뢰가 들어온 일이었습니다. 몬스터 기어스라는 회사에서 본인들이 이제 만든 제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좀 받아보고 싶다고 프리비전스 회사로 회사 대 회사에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뭐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리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의뢰했다고 해갖고서 그 회사 좋게 얘기해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비교할 건데요. 오늘 비교할 것은 이 서머너 버즈의 클래식 X3 모델하고요. 그 다음에 서머너에서 나오는 S9 프로라는 제품에 대해서 두 개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한 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 것은 이제 클래식 X3라는 거고요. 케이스는 생각보다 잘 포장돼서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블랙 버전하고 약간 브라운 버전인데, 브라운 버전은 약간 뭐라 그래, 약간 앤틱스러운 그런 그 갈색? 그런 느낌, 약간 고급스러운 갈색이 나고요. 외형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갈색 버전을 갖고 나왔는데, 이 갈색이 지금 같은 약간 체리 색깔이 섞여 있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색깔이나 디자인 같은 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제품을 잘 보시게 되면 좀 약간 연상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런 모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 네, 지금 보시는 자세한 모양처럼 이런 스타일로 생겼습니다. 귀걸이형이고요. 좀 연상되는 제품들이 있죠. 물론 그런데도 디자인 특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한국에 생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의 이제 몬스터 기어라는 회사에서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안에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것을 다 정해서 이제 중국 쪽에다가 보내서 OEM을 해갖고서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 거를 갖다 그냥 받아서 파는 제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자인 특허도 지금 보게 되면 제품 박스에 디자인 특허 받은 거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X3 같은 경우는 귀걸이 타입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교신을 하거나 배터리를 나눠 쓰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USB-C 타입의 커넥터가 한쪽에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만 있으니까 이 한쪽에서 충전한 내용 갖고 양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블루투스 5.0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aptX로 교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ptX가 되니까 그 밑으로 되어 있는 AAC라든지 SBC 같은 데는 당연히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퀄컴 칩을 사용을 했다는 게 조금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조작 방식 자체가 터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메커니컬 버튼, 소리 나시죠? 네, 이런 메커니컬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좋아하실 분도 있고 싫어하실 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에 들어가서 장착되어 있거나 크레들이 있어서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게 끝이에요. 예, 이렇게가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배터리를 충분하게 넣어 놔야겠죠. 그래서 장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플레이 타임이 6시간 반인가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그게 다예요. 크레들에 충전을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쓰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할 때마다 USB를 꼽아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있지만 나름 그런 디자인으로 일부러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은요, 일단은 가격 대비 디자인과 포장입니다. 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디자인에 이 정도 포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름 생각보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다른 제품들하고는 약간의 차별성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가격대에 있는 애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에서는 좀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감성이나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어울릴 것 같아서 첫 번째 장점으로 뽑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은요, 귀에 맞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여러 가지 팁이에요.
팁 자체를 진짜 많이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겠지만 따로 화면으로 안에 제공되는 팁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 귀에 맞출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약간 부드러운 형태도 있고 반투명으로, 아니면 조금 진한 형태로도 해서 여러분들 귀에 가장 맞는 이어 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점은요, 이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 모양을 움직여서 귀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뽑을게요. 보통의 이런 귀걸이형으로 나온 것은 스탠다드한 특정한 모델, 특정한 각도, 특정한 깊이를 생각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조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귀 모양에 맞춰서 이 귀걸이 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귀에서 뺄 때 마음대로 펴서 이런 식으로 핀 다음에 귀에서 빼갖고선 넣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장착할 때는 펴 있는 상태에서 장착하고선 다시 이렇게 감싸면서 귀 쪽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정 가능한 귀걸이가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용 시간이 6시간 반으로 되어 있는 것, 계속 연속으로 들을 수 있는 게 6시간 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일단은 뽑을게요. 물론 이게 단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게 들어있어서 6시간 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이제 음질로 들어가 볼게요. 음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요. 네. 음질로 일단은 히즈 노이즈가 거의 없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히즈 노이즈가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네, 제 말이 맞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이 가격대에서 히즈 노이즈가 없는 제품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이런 저가대나 중저가대 제품들은 히즈 노이즈가 대부분 있어요. 특히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히즈 노이즈가 있습니다. 히즈 노이즈라 하면 화이트 노이즈인데 이렇게 하는 소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안 깔려 있다면 버튼 조작할 때나 플레이가 될 때, 앱이 돌아갈 때만 그 소리가 칙 잠깐 나오다가 음악이 나오고, 음악이 딱 끝나면 칙 소리가 깔려 있다가 갑자기 탁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히즈 노이즈가 어떻거나 깔려 있는데 그거를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장비가 있느냐, 아니면 제어가 안 되는 장비가 있느냐, 이런 차이예요.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히즈 노이즈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즈 노이즈가 없다는 것은 음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있고요. 그 다음 장점으로 봤을 때에는요, 음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단 어떠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그것은 단점에서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음상이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듣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음상이 가깝게 있고 모든 것이 조금 이미지가, 소리적 이미지가 좀 가깝게 와 있어서 음악 듣는데 굉장히 좀 편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조건이 맞는 상황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게 하고요. 그 다음 음질에서는요, 고음의 디테일이 생각보다 잘 살아 있습니다. 네, 디테일한 소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해상도가 생각보다 좋은 소리를 잘 만들어내 주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이것도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굉장히 해상도가 높고 디테일한 소리를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성향이 어떻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저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소리도 아니에요. 약간 뭐라 그럴까, 중고역대가 그렇다고 너무 밝은 소리도 아닌데 생각보다 조건이 잘 맞았을 때는 톤 밸런스 괜찮으면서 디테일도 잘 살아있지만 그 조건이 잘 맞아야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점으로 가게 되면 아까 잠깐 설명했던 톤 밸런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저음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고음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어디 군더더기 없이 괜찮은 밸런스를 갖고 있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단 어떤 조건이 맞을 경우, 지금 위에 얘기한 조건은 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하나의 조건이 맞는 경우 지금 이렇게 들려요. 톤 밸런스도 굉장히 좋게 들리고 해상도도 좋게 들리고 그 다음에 음상도 가깝게 들리고, 여러 가지가 괜찮아요. 하나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아무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 괜찮고 귀에 맞는 여러 가지 팁을 제공한다는 것도 좋고 상세하게 조절 가능한 귀걸이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6시간 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 시간도 마음에 들고 히즈 노이즈가 거의 없다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음상도 가깝고 디테일이 살아있으면서 해상도 괜찮고 톤 밸런스 나쁘지 않은 것도 장점에 들어갑니다. 조건 하나가 맞는다면. 이렇게가 이 제품에 대한 클래식 X3에 대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해할 단점,
그리고 아까 그 조건 이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디자인에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의 문제는 이 착용을 했을 때 착용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착용을 했을 때 잘 보시게 되면 요새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은 이 귀 쪽 안쪽으로 이게 싹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이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귀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귀걸이를 했을 때에도 귀걸이가 있는 한에서 이게 살짝 귀와 이렇게 같이 맞아 떨어지는 디자인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귀에 좀 밀착되지 못하고 귀에서 좀 떠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제 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제 귀에서는 이 각도를 어떻게 조절을 하더라도 좀 귀에서 떨어져 있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건 좀 팁을 빼놓은 거니까 이쪽 편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껴서 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떠요. 예, 여기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고 이쪽이 마감이 딱 떨어지지가 않죠. 손을 놓고 봐도 제가 여기서부터 걸리니까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귀에 밀착이 되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좀 단점으로 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 조금 거추장스럽고 좀 이렇게 좀 귀와 하나가 되지 않은 느낌? 제가 아무리 여기를 조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귀와 하나가 되지 않고 조금 노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디자인을 조금 다음 차기 제품에서는 좀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귀와 조금 더 밀착성이 좀 좋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걸 첫 번째 단점으로 볼게요. 두 번째 단점은요. 이것 때문에 아까 위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까 음질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요 팁이 있고 여기에 울림통이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그 실질적인 드라이버가 있는 위치인 것 같은데요. 여기를 잘 보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노즐이라 그러죠. 소리가 나오는 노즐의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는 귀에 안 들어가요. 제 귀 모양상 이 부분이 둥그렇고 넓적해서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이게 제 귓구멍에 들어가는 전에 있는 이쪽에 물렁뼈랑 이런 게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걸려서 속으로 이 노즐이 들어가질 않아요. 예, 저는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아까 위에 얘기한 장점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확인했냐면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귀를 계속 제가 누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물렁뼈가 이게 안 들어가게 하니까 이 물렁뼈를 이렇게 제끼고 넣은 다음에 귀를 좀 누르고 있어서 귀에 안착이 됐다는 가정하에 들은 거였어요. 예, 그렇게 들었을 때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 장점들 있죠. 이 장점들 중에서 특히 음질에 대한 장점들은 정확하게 맞아요. 하지만 제 물렁뼈가 힘을 발휘하면서 제가 손을 띄는 순간 물렁뼈가 바깥으로 확 미는 순간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아주 빈약하고 고음만 찰랑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중저역이 아예 들리지 않죠. 뭐 당연하겠죠. 커널에서 빠졌으니까 공기 밀착이 안 되니까 커널형 이어폰인데 커널에서 빠져버렸으니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뭐 저 혼자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비슷한 귀를 가져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디자인상에서 조금 그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이제 비츠에서 나오는 그 애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를 큰 걸 사용을 하고 울림통을 큰 걸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밑에 베이스가 굉장히 넓어요. 네, 굉장히 넓게 돼 있거든요. 같은 귀걸이 타입이고.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보면 얘조차도 지금 이 X3보다 노즐이 길어요. 네, 노즐이 길고 여기에 들어있는 팁을 끼게 되면 지금 X3보다 더 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저는 얘도 안 들어가거든요. 예, 얘도 안 들어갔는데 비츠를 왜 쓰느냐? 얘 베이스가 너무 세잖아요. 베이스가 너무 세서 귀에서 살짝 빠져도 베이스가 잘 들려요. 얘 베이스가 너무 세갖고. 제가 이거 듣는 거 많이 보셨죠? 듣는 이유는 저 솔직히 얘기하면 이 비츠 얘는 귀걸이로 쓰면서 오픈형으로 쓰는 거예요. 저 커널형으로 쓰지 않아요. 그냥 걸치고 이 근처에 그냥 놔둬요. 완전히 밀착하지 않아요. 어차피 밀착도 안 돼요. 저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떠 있거든요. 떠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 그 정도 나오면 그냥 적당히 들을만하게 들려요. 이거는 왜 샀냐면 제가 비행기에서 이어폰을 안 갖고 간 거예요. 장시간 10시간 넘게 가는 해외여행을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답답해서 이어폰 뭐가 있어야 되겠다 해갖고선 비행기 안에서 그냥 급하게 산 거예요. 네, 이거 비행기 안에서 판매하는 비츠 유선 이어폰이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저음이 너무 많긴 많죠. 많은데 팁 작은 거 끼고 귀에 걸쳐서 밀폐형이 아니라 반밀폐형처럼 사용을 하면 나름 그냥 쓸만해요. 쓸만하고 귀걸이니까 안 빠지니까 안 떨어지니까 편안해서 쓴 거고, 오픈형처럼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밀폐 전혀 안 됩니다. 차음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무튼 얘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 노즐이 짧아요. 그런데 뭐 이런 지금 나와 있는 다른 그 이어폰들하고 비교를 하면요, 이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비교를 하면 노즐의 길이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이런 애들은 지금 다른 블루투스나 다른 애들 같은 경우 노즐이 생각보다 길게 나와 있어서 귀 속으로 잘 들어가거든요. 그냥 귀에 이 구조나 모양이 안 맞는 사람들도 안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디자인으로 바꾼다면 솔직히 말하면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음질 나오는 애라면 정말 괜찮거든요. 정말 괜찮은데 저는 이 노즐 때문에 제가 저는 구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린다면 반드시 청음을 하고 귀에 맞는지를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귀에 맞는 게 아마도 소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소리적인 밸런스는 괜찮아요. 괜찮거든요. 좋고 괜찮은데 이 모양 때문에 저처럼 귀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렁뼈가 여기에 좀 튀어나온 사람들이라든지 여기가 공간이 조금 작은 사람들은 이게 안 들어갑니다. 네,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꼭 청음을 하실 때 착용감에 대해서 귀가 밀착이 되고 밀폐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드리고요. 제가 뽑은 두 번째 조금 큰 단점이긴 해요.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큰 단점 두 번째로 뽑겠습니다. 그 다음은 케이블 노이즈를 세 번째 단점으로 뽑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착용을 하잖아요. 당연히 목 뒤로 하겠죠. 좋은 점은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귀걸이가 있어서 안 떨어진다는 것도 큰 장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목만 돌리더라도 이 케이블이 쓸리거든요. 목을 이렇게 돌리면 케이블이 쓸리는데 이 케이블이 쓸린 노이즈가 그대로 들려요. 네, 그대로 싹싹싹싹싹 이렇게 들려요. 이 케이블 노이즈가 생각보다 좀 거슬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좀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쩔 수 없기는 해요. 이런 류의 애들은 케이블 노이즈가 다 나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케이블 노이즈가 있다는 것을 단점 세 번째로 뽑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네, 생각보다 중량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 트루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애들 2배 무게 됩니다. 한쪽이. 네. 한쪽 무게가 두 개 갖고 있는 무게랑 비슷해요. 그 정도로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히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무게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크레들에서 충전을 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6시간 반 동안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안에 배터리 용량을 조금 큰 거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탈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귀걸이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게감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감을 단점 네 번째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크레들이 없다라는 거, 케이스가 없다라는 것을 단점으로 뽑을게요. 이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나오는 증상들은 무엇이냐면, 이걸 보관을 하려면 다른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들 같은 경우 보관 활동화 충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2시간, 3시간 연속으로 듣는 경우는 많지가 않으니까,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거 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조금 쓰고 충전해놓고 그냥 넣어놓으면 자동 충전되고 또 쓰면 또 되게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쓰고 몇 번 쓰다가 바로 충전을 직접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시간 반 동안에 바로 직접 해줘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크레들에서 이렇게 충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지금 그게 좀 자연스러운 게 됐는데, 거기서는 살짝 안 맞는 그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요, 크레들에 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있는 단점이 있어요. 요새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크레들이 넣는 순간에 전원이 꺼지면서 충전이 자동으로 되죠. 그쵸? 저도 그냥 이거를 그냥 무심코 그냥 내려놓으면 전원이 꺼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냥 귀에서 뺐을 때 꺼지는 방식도 아니고, 내려놓고 있어도 재생이 계속 되고 있어요. 버튼을 눌러서 끄지 않는 이상, 또는 내 모바일 기기라든지 컴퓨터에서 블루투스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얘는 전원이 계속 켜서 돌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조금
불편한 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점은요, 뭐 가격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가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의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55,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 쪽에다 넣어놨느냐, 5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생각보다 컴페티션,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그 가격대더라고요. 저도 이쪽을 잘 몰랐었는데 정말로 검색을 하면 그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보다 싼 애들이 더 많잖아요. 3만원, 4만원대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품질이 되게 좋거든요. 편의성도 되게 많이 잘 갖춰놨고. 그런 것 때문에 얘가 과연 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거기서 저는 이게 살아남으려면 아까 얘기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지만 귀 속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밀착형이 돼서 몸과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착용감이 그렇게 좀 편한 그렇게 디자인이 됐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귀를 가진 사람은 이게 귀에 꼽히지가 않으니까 이 귀에 꼽히는 것만 잘 해결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귀를 누르고 들었을 때에는 음질적인 면에서는 뭐 이 근처 가격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진짜 되게 뛰어나다 싶을 정도로 음질이 괜찮았어요. 블루투스 5.0도 쓰고 aptX도 쓰고 그 다음에 퀄컴 칩을 쓰면서 안에 보정할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한 거 다 해놓은 것 같아요. 단지 저는 제 귀에 잘 안 맞다 보니까 이거를 잘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더라도 이 5만원대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했을 때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 이 몬스터 지금 제조하신 이제 몬스터 기어 회사한테 부탁드린 거는, 만약에 차기 모델을 하신다면 요 두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개선하시면 진짜 명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모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 서머너에서 나오는 S9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케이스가 생각보다 크죠. 예, 케이스가 생각보다 큰 이유는 뭐냐면 크레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귀걸이형 이어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귀걸이형 이어폰을 하다 보니까 이 크레들이나 케이스가 자체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다른 애들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네. 데시벨에서는 T90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귀걸이형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약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니어서 주머니,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방이나 어디 다른 데에다가 넣어놔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꼭 알고 계십시오.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5.0을 사용을 하고 있고 4시간의 사용 시간에 크레들에서 충전을 계속해서 하면 35시간까지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배터리 타임 생각보다 긴 제품이고 귀걸이 타입으로 되어 있고 약간 스포티한 모양이라든지 뭐 자동차 레이싱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의 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도 몬스터 기어에서 그 디자인을 직접 하시고 제품이라든지 특징, 성능 같은 것들 다 디자인하셔서 중국의 OEM 회사에 맡겨서 그 회사가 이제 만들어 갖고 나온 이제 한국 제품이지만 공장은 중국 회사를 사용을 한 제품입니다. 몬스터 기어에서 제작한 것이고요. 아무튼 얘의 타겟은 비츠 제품, 네, 이 비츠 제품을 타겟으로 해서 약간 그런 모양은 비슷하진 않지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이어폰으로 타겟을 삼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점, 단점에 대해서 분석해 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장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의 장점은요, 그냥 비츠를 사랑하시는 분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츠를 사랑하시는 분, 비츠의 성향, 비츠의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은 딱 맞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츠의 사운드가 좋고 비츠 같은 스타일을 원하고 하신다 그러면 이 제품이 맞습니다. 네, 이 제품이 맞고요. 그렇게 그냥 톤 밸런스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점으로는 그냥 비츠를 타겟으로 해서 비츠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들을 만한 밸런스, 톤 밸런스로 잡혀 있다는 거죠.
장점이라고 했지만 단점에도 그게 또 들어갑니다. 왠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점은 비츠를 타깃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 첫 번째 장점을 뽑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귀걸이 타입이라는 거예요. 아까 비츠를 설명을 할 때도 제가 비츠를 쓰면서 귀걸이 타입을 쓴다고 했는데 이 귀걸이 타입이 부드러운 귀걸이 타입이에요. 비츠처럼. 지금 보시면 제가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부분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고분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에 착용을 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네, 생각보다 되게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귀걸이가 되고요. 심지어는 제가 안경을 썼는데도 귀걸이를 했는데도 귀걸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실제 비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드러운 것보다도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귀걸이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저는 비츠를 들을 때, 파워비츠 이걸 들을 때 저는 저음이 너무 많으면 귀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빼도 돼요. 그래서 저 이렇게 들어요. 저음이 너무 많으면 솔직히 뭐 이 정도로 저음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비츠처럼 저음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음이 비츠 거든 저음 너무 많아갖고 이런 거 들을 때는 저는 이렇게 귀를 다 막지 않고요. 살짝 빼요. 예, 세미 오픈형처럼, 네, 커널형인데 약간 오픈, 그냥 일반 이어폰처럼 살짝 빼서, 귀걸이가 안 빠지잖아요. 예, 귀걸이가 안 빠지니까 살짝 빼서 듣고요. 이렇게 빼서 들으면 저음 밸런스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깊이에 따라서. 꽉 막으면 저음이 엄청나게 나오고, 완전히 빼면 너무 얇게 들리고, 한 중간 정도로 세미하게 꼽아 놓으면 저음 뭐 괜찮게 들으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장점으로 넣기도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 귀걸이 형태로 한 거는 장점이 맞습니다. 분명히 맞고 귀걸이 형태여서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장점 두 번째로 뽑을게요. 세 번째 장점은요, 아까 얘기한 X3, X3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히스 노이즈가 거의 없어요. 물론 얘는 X3보다 히스가 조금 더 들리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들리긴 하는데 거의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 히스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잘 만든 것 같아요. 칩이 잘 만든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히스 노이즈가 잘 안 들리는 걸 봤을 때에는 고급 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 귀에 거슬리는 그런 히스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작은 형태의 귀걸이이지만 정말 가볍습니다. 네, 가벼워. 얘는 정말 가벼워서요. 그 일반 우리 커널형 이어폰하고 무게를 비교해 보면 비슷하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반 커널형은 귀에 꽂아서만 버티는 애가 그 무게가 귀걸이형의 전체 무게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서 착용감이 나쁘지는 않아요. 딱 착용을 하게 되면 가볍게 걸려 있어서 굉장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음질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톤 밸런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음질을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갖다가 그렇게 막 저음 성애자가 아닌데 저음에 대해서 네가 뭘 알아 할 정도로 제가 저음에 대해서 그렇게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S9 프로 모델의 이 톤 밸런스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음질에 대한 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을 얘기하면서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단점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단점은요, 첫 번째로는 비츠라는 게 단점입니다. 비츠를 타깃으로 했다는 게.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비츠를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처럼 비츠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왜냐면 비츠가 갖고 있는 톤 밸런스가 있습니다. 중저역부터 그 아래 저역까지, 특히 중저역, 중역, 중저역, 저역, 이 부분, 고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강조가 돼 있어요. 특히 저역이 너무 강조돼 있어요. 예. 너무 강조가 돼 있다 보니까 톤 밸런스가 소리의 품질을 다 얘기하진 않지만 이 톤 밸런스가 너무 어그러져 있으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장점을 얘기를 못한 거예요. 톤 밸런스가 너무 어그러져 있어요. 저음 쪽으로 너무 쏠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단점입니다. 비츠의 사운드를 너무 따라갔다는 것을 첫 번째 단점으로 볼게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도 고음을 조금 더 살려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중고역까지
뭐 중역부터 시작해서 저역, 초저역까지 다 살려져 있는데 고역까지 살리면 볼륨 레벨 다 올라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모든 게 소리라는 게 상대적이니까 중역과 저역과 초저역이 다 사라져 있다 보니까 살려 있다 보니까 고역이 너무 안 들려요. 상대적으로 너무 안 들린다는 거. 고역이 너무 안 들려서 저는 그 디테일한 소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단점으로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으로는요. 케이스가 이게 생각보다 이 귀걸이형으로 고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크게 나와 있는데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이 느낌이 좀 많이 떠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떠 있는 이유는 안에 이제 충전을 하기 위한 부분하고 이제 이 고무로 되어 있는 귀걸이가 이 케이스하고 정확하게 밀착이 되지가 않아요. 살짝 떠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 넣었을 때는 얘가 꽉 들어갔다는 느낌 자체가 좀 없고 뺄 때 잘못 빼면 이게 잘 안 빠지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요령이 생겨서 이렇게 비틀어서 빼야 되는데 이 비틀어서 빼는 걸로 모를 경우에는 잡아 빼면 이렇게 잘 안 빠지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뺐는데 안 빠지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조금 좀 조금 이게 좀 네 그렇게 느껴져요. 만듦새가 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단점이 돼요. 뭐 차이가 있다면 뚜껑을 닫았을 때에는 흔들리는 소리는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뚜껑 윗분 상단에 보게 되면 고무 패킹 같은 게 있어서 이 고무 같은 게 뚜껑을 닫아줬을 때 이 안에 있는 이어폰을 눌러주거든요. 누르면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흔들었을 때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뚜껑이 닫혀 있을 경우에만. 하지만 뚜껑이 열려 있을 때는 굉장히 놀아요. 네,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만듦새가 딱 떨어지는 만듦새를 하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점은요. 얘 S9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더 애매해졌어요. 네,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를 잘못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리뷰할 당시에 다나와를 검색을 해서 다나와가 저는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그냥 다 정리해서 그렇게 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이버를 검색을 하니까요. 원래부터 금액이 이 금액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어떻게 제가 리뷰를 잘못했네? 큰일 났다 싶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뷰를 제가 다시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S90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 금액이라면 이 제품은 괜찮은 제품입니다. 네. 가격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이 만약에 반대가 돼 있는 상태라면 저는 별로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제품이 만약에 이 금액이 팔리고 있다면 이 제품은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츠 같은 그런 저음 성향의 난 저음 성애자야. 그래서 저음이 막 쿵쿵거리고 귀걸이 타입이 훨씬 좋아서 편해서 귀를 안착하는 것이 꽉 누르고 있고 귀에만 힘이 가 있는 게 별로인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비츠 프로 같은 그런 제품들이 괜찮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금액 비싼 거를 구매해서 쓰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제품이면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기기에 충분한 제품이고요. 금액이 만약에 이 금액이면 괜찮아요. 네, 다른 제품들, 견줄 만한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단점들이 몇 개는 있지만 이 근처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이 다 단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단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와 비교한다면 얘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반면에 그 장점이 여러분들한테 맞는 약간 저음의 그런 강조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고음을 좋아하시고 디테일한 소리를 듣고 이런 걸 하실 분이라면 저는 전혀 추천하지 않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 금액대에 있는 것 같고 음악을 즐기거나 음향을 즐기는 그런 제품을 찾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금액대 자체가 굉장히 편하고 자유롭게 일반적인 팝음악이나 가요를 듣기 위한 그런 가격대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저음에 관련되어 있는 좋은 소리를 찾기 원하신다고 하면 이 제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엔딩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제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장점과 단점 다 말씀드린다고. 네, 이 회사도 저한테 그렇게 의뢰를 한 거고 했을 때 회사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몬스터 기어 회사도 응원합니다. 물론 생산은 이제 중국 생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디자인과 본인들이 생각하는 음악적 성능을 갖고 있는 이어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제는 뭐 시작해서 이런 걸 많이 만드시기 시작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저는 응원을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나라의 음향이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소리를 굉장히 좋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릴 거니까 저는 많이 응원을 해요. 다음 제품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 단점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이 보완돼서 나왔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제품들이 정말 귀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음샵이라든지 근처에 청음할 수 있는 데들을 가셔갖고선 이런 클래식 X3라든지 아니면 몬스터 S9 프로 같은 제품들, 이 제품들 같은 거 한번 들어보셔서 한번 느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몬스터 기어 회사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제품들, 훨씬 더 개량된 제품들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음향 이야기나 또는 다른 제품에 대한 좋은 리뷰들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